네, 첫 번째 작전명입니다. 저PBR 옥석 가리기입니다. 저PBR 관련주 꾸준히 계속해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그리고 수급도 갔다가 빠졌다가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새로운 소식이 있었죠. 밸류업 1호 ETF가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었는데 이것도 어느 정도 관련주들한테 영향을 미칠까요? 백일현 매니저님?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 ETF가 나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저PBR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화면을 한번 보시게 되면 이번에 이제 삼성 액티브 운용이 배당 성장 액티브 쪽에서 27일 날에 이제 저PBR 관련 종목으로 ETF를 구성해서 상장을 시킨다라고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을 접근하실 때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26일 날에 정부 세부안이 발표가 되게 되면 저는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 조정이 오히려 매수 기회이기 때문에 26일 이전까지는 저PBR 관련 종목들을 매도하시고 그리고 26일 이전에는 고PBR 관련 종목들인 뭐 반도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을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하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다행히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지금 시나리오대로 계속해서 흘러간다라면 26일 정부안이 발표되게 되면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저PBR 관련 종목들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매수하실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현금 여력이 많은 기업들을 분석해서 매수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가장 손쉬운 방법은 외국인과 기관들이 최근에 저PBR 관련 종목들을 저점에서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자동차 쪽에서는 현대차를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고 그리고 금융 쪽에서는 뭐 신한지주라든지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위주로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목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ETF가 나오고 있는 만큼 ETF에 포함되는 종목들 위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신다면 큰 실수 없이 매매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저PBR 관련해서 제가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간단하게 비교를 해놨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PBR 1배 이하 상장사에 대해서 주주 가치를 제고하는 방안을 요구했고 만약에 듣지 않는다면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가장 특징적인 점은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정부뿐만 아니라 중앙은행도 적극적으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라는 점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자국 내 주식형 ETF 유동성을 집중적으로 공급했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저PBR 관련해서 ETF가 나왔다는 점에서 일본을 따라가게 되면 정부랑 기관 투자자들이 유동성을 적극적으로 만약에 공급을 하기 시작한다면 일본만큼은 아니더라도 저PBR 관련 종목들의 시세가 이제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반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26일 만약에 저PBR 관련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집해 나가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또 백인현 매니저님께서 ETF 안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을 봐도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럼 그 안에 어떤 종목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준비된 자료가 있습니다. 하나금융지주, 현대차, LG화학, 삼성전자, 한화 뭐 이렇게 예상 포트폴리오입니다.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면 좋다라고 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이 중에서도 현대차 쪽도 집중적으로 보고 있고요. 사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PBR 관련해서 저PBR 관련뿐만 아니라 향후에 자동차 판매량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실적 성장률로도 눈여겨보실 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저PBR 관련 종목들은 사실 저PBR이었던 이유가 있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매출액이 엄청 큰데 영업이익은 굉장히 적은 기업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성장성이 조금 부진한 종목들이 대부분이었는데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PBR 종목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전기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많이 판매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 성장률로도 새롭게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저PBR 관련해서는 현대차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PBR 관련해서 현대차가 좋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그럼 또 한교수 매니저님께는 이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요. 사실 이 저PBR 관련주들, 저PBR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주 환원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부분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부분에서 이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방법은 단순하게 저PBR이라 그래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해서 소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뒷받침이 되어야 기존의 이제 주주 가치가 회복이 되는 이런 형태 구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그런 종목을 이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 이제 과거에 자사주 매입 여력과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했었던 경력이 있었던지를 우리가 좀 보셔야 돼요.
해마다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를 소각하는 업체들이 국내 대표적인 대기업들이 좀 대부분이 많다. 일단 현대차 그리고 기아 같은 이런 업체들도 그런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얘기를 했다라는 부분하고 삼성그룹주들도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은행권들이 그동안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단행을 해왔습니다.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만 과거에 그랬었던 경험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이 아마 자사주 매입과 자사주 소각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가장 큰 부분은 역시 이제 자금 여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회사가 돈을 많이 벌고 또 얼마만큼 영업을 잘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돈을 많이 벌어서 자사주를 매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연계성이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고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이런 종목이 앞으로 이제 그런 어떤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호재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자금 여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단순한 저 PBR뿐만 아니라 저 퍼주들, 그러니까 굉장히 실적들이 저평가된 종목 플러스 여기다가 성장성까지 가미가 되는 이런 종목들이 아마 이 이제 저PB와 관련주의 반등세가 나올 때 가장 강력한 상승세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동차 그리고 지주사 그리고 은행주 그리고 보험주, 증권주 이 정도까지 이제 구분해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역시 탑픽 종목은 역시 자동차 쪽이에요. 자동차 쪽이 여전히 저평가됐고 자금 여력도 있고 지금도 업황도 좋고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자동차주들이 아마 이런 어떤 기업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또 이런 밸류 ETF가 출범함에 따른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 역시도 뭐 자동차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보면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백일현 매니저도 현대차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투자에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방금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금 자산 여력도 중요하고 성장성도 중요하고 또 자사주 소각 의사를 밝혔던 네. 그 대형주 관련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각에서는 대형주, 중소형주 둘 중에 어디를 조금 더 가면 좋을까라는 이야기가 오는 와중에 대기업보다는 중소형주가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대기업은 이미 30% 주주 환원 정책을 했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은 중소형주가 그렇게 할 확률이 조금 더 크다라고 그 여력을 보는 시선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른데요. 만약에 이제 저 PBR 관련해서 중소형주를 보신다라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종목은 사실 심플합니다. 자동차 부품주들 위주로 매수를 하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 국내 자동차 국내 이제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나라랑 조금 특이하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현금 여력을 계속해서 쌓아 나갈 수 있겠지만 중소형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이 쌓이는 대로 쌓아두지 않고 대부분 재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중소형주 관련 종목들은 오히려 이제 자사주를 매입해서 소각하는 식이나 아니면 현금 배당을 할 여력이 조금은 대형주에 비해서 저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접근을 하신다라면 자동차 부품주 위주로 접근을 하시고 그렇지 않는다라면 그냥 대형주 위주로 외국인과 기관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기아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 KB금융이라든지 하나금융지주 같은 종목들도 선택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자금이 있는 대형주가 오히려 더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규수 매니저님도 여기에 동감을 하십니까? 예, 저도 이제 비슷한 생각이고요. 일단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 PBR 종목군들이 그렇게 실질적으로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코스피 종목에 그런 종목들이 있긴 합니다만 코스닥 종목들 중에서는 저 PBR 종목들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중소형주는 미래 성장 가치를 바탕으로 이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저 PBR 관련주가 많지 않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보시기 바라고. 그러니까 기업 밸류 프로그램의 이제 그 내용 자체가 뭐냐면 기업의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나 저평가됐기 때문에 이 저평가된 주가를 기업의 가치만큼 땡겨놓자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봤을 때 국내 증권시장에서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된 종목이 어디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코스피 대형주들이에요. 코스피 대형주들. 퍼가 뭐 4배, 5배밖에 안 되는 그만큼 저평가된 겁니다. 그들 업체들을 중심으로 주가가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주가 반등을 이끌자라는 그런 정책들이기 때문에 그 대형주가 최대의 수혜주가 되는 것이고 근데 그 대형주들을 누가 선호하냐? 바로 기관과 외국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이런 정책을 바탕으로 해서 바닥권에서 그렇게 득달같이 주식을 막 쓸어담는 그런 정책이 진행될 것이거든요. 앞으로도 외국인 투자가들과 기관들의 매수에는 이런 저평가된 대형주 쪽으로 계속해서 매집이 진행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올라가고 대형주가 장을 주도하는 이런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 저 역시도 대형주 쪽을 좀 더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백인환 매니저님은 앞서서 현대차를 말씀해 주셨고 한규수 매니저님은 어떤 종목 보고 계십니까? 예, 현대차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기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일단 역시 뭐 탑픽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현대차, 기아가 그렇게 많이 올랐고요. 올랐지만 지금도 탄탄 하방 경기 나오고 있고 그 은행주들은 최근에 이제 주가가 올랐고요. 나중에 올해 하반기 정도에서 금리 인하가 만약에 진행이 되게 되면 은행주들은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주들은 물론 이제 자동차 업황이 아직은 조금 부진하긴 합니다만 하반기에 이제 자동차 업황이 꾸준하게 개선되는 그런 조짐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속적이고 또 연속적인 장기적인 어떤 상승 사이클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자동차가 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현대차와 더불어서 기아, 대표적인 자동차주들이 그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된 최대 대장주 맥락의 종목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기아 이야기까지 들어봤고요. 다음 두 번째 작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